대출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채무자는 더 이상 변제의 의무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일부 채무자는 2003년 카드 사태 때 연체한 대출로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다는데요. 왜 그럴까요? 5년이 지나면 변제의 의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금융권의 관행적 소멸시효 연장에 제동을 건다고 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갚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채무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를 완성시키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혹시 많은 빚을 지고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빚 가리는 방법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회사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동안 어떤 이유로든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또 가정 형편이 어렵다면 아주 어린 나이인데도 빚쟁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 신분인데도 쉽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됩니다. 잘 아시는 학자금 대출입니다. 대학은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어려우시다면 일단은 학자금 대출로라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졸업 후 취업해서 갚기도 하는데요.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빚쟁이가 돼버립니다. 사는 게 어려우면 이렇게 어린 나이에 빚부터 짊어지게 되는 게 서민들의 삶입니다. 사회생활 하면서도 벌어놓은 돈은 없고 돈 쓸 자리는 생기고 하면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내가 계산하는 대로 절대로 안 흘러갑니다. 우리는 계산을 하죠. 다음 달 보너스 받고 월급 받으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 그때 빚진 거 갚아야지. 이렇게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보너스도 타기 전에 월급도 들어오기 전에 또 돈 나가는 구멍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에 대출 받은 건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빚을 지면 악순환이 계속되고 빚은 늘어만 갑니다. 빚 갚느라고 고생한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빚만 없으면 사는 거는 천국이다 이럽니다. 얼마나 빚진 고통에 시달렸으면 그런 말들을 할까요? 그렇게 남의 돈이 무서운 겁니다. 하루에 죽을 한 끼 먹고 살아도 빚은 지지 말아야지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빚을 지고 싶어서 지나요. 이 세상에 빚을 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빚을 졌다면 그걸 하루빨리 갚고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합니다. 사기꾼이 아니라면 빚을 갚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빚이 있는 사람은 빚부터 해결해야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빚 갚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일이 안 될 때는 뒤로 자빠져도 코는 깨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자도 원금도 못 내고 연체가 되고 나면 사는 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요, 대출 채권은 5년이 지나고 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자는 더 이상 변제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법이 있다 해도 금융회사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시키면 됩니다. 그랬더니 정부는 또 가만히 있지 않지요. 정부가 금융권의 소멸시효 연장에 제동을 건다는 겁니다. 이런 거지요.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채무자가 연락이 두절된 채무자가 아니라면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채무자한테는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냥 5년이 지났다면 거기서 끝내라는 거지요. 민법상 대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변제 의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임박한 대출 채권에 대해서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서 10년씩 연장시키고 있답니다. 그것은요, 채무자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있는데 소멸시효를 완성시켰다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융권은 현재 자율 규정을 통해 채무자가 70세 이상 된 고령자,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의 경우일 때 소멸시효를 완성시키도록 하고 있답니다. 또 금융당국은 소멸시효 완성의 조건을 열거하는 지금과 반대로 소멸시효 연장 조건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완성시키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5년만 버티면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데 연락을 피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은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요, 금융당국 관계자는 5년간 추심을 하면서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소멸시효를 완성시킨 직원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없도록 면책제도도 손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빨리 손을 보셔야지 직원이 책임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런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 꼭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좋은 쪽으로만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은 허술한 구멍을 잘 찾아내 그걸 악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추심 심사 시장도 수술 대상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와 지자체에 등록된 채권 매입 추심자는 2018년 기준 1,1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난립돼 있다고 합니다.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는 공정채권 추심법, 채권 추심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하다는데요. 폭행 등 위력 사용 금지, 야간 접촉과 하루 2회 초과 접촉 금지 등의 행위를 규제한다고 합니다. 추심업자들은 회수율을 높여야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강한 추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와 추심업자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관행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합니다만, 추심업자야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돈을 받아내야 수입이 생기는데 물렁하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그런 5년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없어서 못 갚는 사람 심정은 오죽하겠어요. 그런 걸 당하며 일부러 안 갚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엔 별의별 사람들이 다 함께 살고 있으니 모를 일입니다. 돈 갚는 게 아까워서 요리조리 잔머리를 굴리며 5년을 버텨보자 하며 견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의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써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오죽 힘들면 생을 포기할까요? 갚을 능력도 없고 살아갈 희망도 없다고 판단해서 모든 걸 끝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채무자들은 끝까지 찾아내서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도둑심보지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빚은 많고 살 길이 없어서 삶의 끈을 놓으려는 채무자들한테는 이런 제도가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크든 작든 빚을 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은 시간이 흐르다 보면 괴물로 변해갈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나를 집어삼킬지 모르는 괴물로 변해버리는 게 빚입니다. 빚은 당신이 꿈꾸는 인생 앞에 가로놓인 큰 장애물입니다. 빚은 수입을 차별하지도 수입으로 해결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빚을 지게 하는 것도 제어하는 것도 지출이라고 합니다. 빚을 안 지려면 수입보다 덜 쓰는 게 월소득이 잠재력을 증폭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집에 필요한 가전제품이 있다면 서민들은 다들 무이자 할부로 선택합니다. 통장에 그만한 돈이 있다 해도 목돈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몇 개월 할부로 나눠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빚입니다. 그런데 빚을 청산하려면 돈의 흐름을 철저히 통제해야 빚을 가려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빚부터 가리는 게 1순위가 돼야 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나는 어떤 일을 해낼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어.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해낼 수 없게 되고 만답니다. 또 반대가 있지요.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애초에 그 일을 해낼 능력이 없는데도 결국엔 정말로 그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 최면 자기 암시 그런 거 아닐까요? 많은 빚을 지고 큰 수렁에 빠진 듯이 허우적대며 힘이 들어도 난 반드시 다시 일어나고야 말겠다. 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말을 하다 보면 거짓말처럼 좋은 일이 생겨서 빚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빚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들끼리 알까고 새끼치기를 하면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얼마 안 되는 빚이라고 만만하게 생각하시고 무시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그러다 어느 날 괴물로 변해서 내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수도 있는 게 빚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빚을 청산하기 위해 정부에서 구제해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개인회생 제도란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가 월 평균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하며 개인빚, 사채빚, 도박빚 이런 빚까지 다 변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는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박, 카드, 사채, 개인빚 등 모든 빚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매달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본인이 월 평균 100만 원 수입이 있다고 해봅시다. 부양가족은 2명이라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3년에서 5년 정도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20만 원을 매달 변제해 나가시면 남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점이 참 많은 제도인데요. 계속 채무가 쌓이다 보면 빚 독촉, 빚 압류, 경매 이런 거에 시달리게 되지만 신청 즉시 바로 중지시킬 수 있다는데요.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런 독촉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이건 당해본 사람만 알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다면 그 빚을 청산하기 위해 빚을 갚는 방법을 많이 알아보셨을 겁니다. 내 수익으로는 절대 갚지 못할 빚이라면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이런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도 누구나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면 안 되겠죠. 이것은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채무 총합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요. 소득이 전혀 없거나 현저히 적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채무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한국신용법률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여러 번 오는 게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절실하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매사 좋게 생각하면 좋게 흘러가게 되는 게 세상 사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남편 사업이 안 되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제 몸 상태도 암 수술을 하고 살아갈 희망이 없었는데요.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안 된 몸으로 생활비를 벌러 나갔고 살고 싶다는 생각도 없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세 식구가 빚을 가려왔네요. 이제는 살만합니다. 남편 하는 일도 괜찮아졌습니다. 끝이 안 날 것 같은 어두운 긴 터널을 이제는 빠져나온 기분입니다. 사는 건 이렇게 끝없는 고통만 있는 것 같은 삶이라도 지금은 안 보여도 좋은 날은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잘 해보려고 하다가 많은 빚을 지고 지금 힘드신가요? 도저히 본인 힘으로 감당이 안 되고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해 보셨나요? 몰라서 도움을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몰라서 손 내밀지 않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